잿빛 새벽이 도시를 덮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공장지대와 빌라촌 사이에 웅크린 청명중학교는 젖은 시멘트 냄새를 짙게 풍기며 음울한 복도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1교시를 알리는 종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교무실 안팎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란으로 가득했다. 야구 방망이를 책상에 내리치며 낄낄거리는 3학년 일진 무리와 복도 구석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2학년 불량 학생들이 뒤섞여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교사들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서류철을 품에 안고 황급히 교실로 숨어들었다. 오늘은 교장 송 씨의 마지막 날이었다. 정년을 앞둔 그는 며칠째 안색이 창백한 채 학교를 배회했다. 오전 조회 시간, 강당의 낡은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퇴임사를 펼쳐들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학부모석에서 났고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학부모 대표, 이소라는 팔짱을 낀 채 친구들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장갑을 벗어 던지듯 가볍게 던지는 비웃음은 송 교장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퇴임식이 끝나자마자 이소라는 청명교육연합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낡은 무대 뒤편, 텅 빈 강의실에는 화려한 명품 코트와 날카로운 하이힐들이 모여들었다. 새 교장이 여자라면서? 그것도 교육계에서 밀려났다던데. 초반에 기선 제압만 제대로 하면 끝이야. 아주 얌전하게 굴겠지?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한 달 안에 길들이면 돼. 벽시계의 초침이 무심하게 돌아가는 동안 그들은 이미 새로운 교장의 정책과 인사권을 어떻게 틀어질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빗줄기가 잠시 잦아들자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회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오정화, 50대 후반의 여인은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정문 기둥 위에 녹슨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청명, 청명. 막을 청, 에 밝을 명, 이라. 낡은 간판에서 떨어진 페인트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다. 오정화는 손등으로 빗방울을 털어내고 운동장 끝자락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자퇴생처럼 보이는 한 학생이 가방을 든 채 화단턱에 다리를 올리고 흡연 중이었다. 담배 끝의 불씨가 새벽 공기를 뚫고 날카롭게 빛났다. 오정화는 다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다. 뭐야, 담임도 아니면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비처럼 뻗어나갔다. 담배를 낚아채 꺾어버린 뒤 아이의 발치에 젖은 흙바닥에 지시기듯 눌러 껐다. 첫날부터 규칙을 어긴 기록을 남기고 싶진 않겠지에 낮게 을조리는 목소리였지만 뇌를 울리는 진동처럼 묵직했다. 학생은 코웃음을 치려다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무엇이었을까? 한겨울 얼음물처럼 싸늘한 기운이 눈빛 너머로 뿜어져 나왔다. 이름은 강혁준. 교무실로 와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고통스럽게 끝낼 기회를 주마. 아침 조회 시간, 강당 문이 활짝 열렸다. 교사들은 예상보다 이른 새 교장의 등장에 술렁거렸다. 학생들 뒷줄에는 학부모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정화가 단상 위로 올라서자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짓눌렀다. 나는 오늘부터 이 학교 교장을 맡은 오정화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규칙을 내세우든 결국 바뀌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교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학부모들의 시선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오정화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수업과 생활, 모든 것이 안전해야 배움이 있습니다. 안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나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나는 누구보다 먼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공기를 파고들 때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소음조차 강당 천장까지 차오른 긴장감을 흩뜨리지는 못했다. 오정환은 단상에서 내려와 복도를 지나가며 교사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인데 모두가 비상벨을 들은 듯 척추를 고추 세웠다. 첫 번째 종이 울리기 직전 강혁준은 핏기 없는 얼굴로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교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교장 선생님,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오정환은 교감의 말을 자르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혁준의 겉모습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분노를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혁준아, 선택은 내가 해라. 규칙을 밟으며 살아남든 내 분노에 질질 끌려다니든 책상 위에는 학생생활 기록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 위로 볼펜이 굵게 그어졌다. 지도 경고, 흡연, 폭력적 언행, 볼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듯 첫날의 기록이 교무실의 침묵을 검게 물들였다. 그날 오후 학부모 대표 이소라는 급히 학교로 달려왔다. 하이힐 굽을 바닥에 세차게 내리찍으며 교장실 문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지금 아이들 흡연 같은 건 담임 재량으로. 오정환은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눈빛만 고요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법령 제18조 2항. 교장은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는다. 혹시 그 조항을 바꾸고 싶다면 교육부 장관께 전화하십시오. 오순간 이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문틀에 발꿈치를 부딪혔다. 비가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문 밖 운동장에 빗방울이 튀어오르며 뿌옇게 번졌다. 교무실 복도에는 조용한 소음만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분이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정환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읊조렸다. 전쟁터가 어디든 원칙은 같다.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그녀는 서류철을 덮었다. 오늘은 첫날 기록의 첫 장이었다. 그러나 이곳 청명중학교에서 펼쳐질 전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점심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철제 쟁반이 탁자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 젓가락을 던지며 고함치는 목소리, 거친 욕설이 한데 뒤엉켜 귓전을 때렸다. 3학년 일진 박건우가 던진 우유팩이 2학년 여학생의 교복 셔츠를 더럽혔고 여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양호 교사는 손을 떨며 조리실로 숨어버렸다. 오정환은 막 교장실 창문을 닫고 내려오던 참이었다. 좁은 복도를 걸어 식당 문을 열자 끈적한 김과 욕설 냄새가 뭉쳐져 얼굴을 덮쳤다. 식판을 받아 들고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한 손으로 허리춤을 살짝 잡아당겨 코트를 정돈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동작은 과거 낙하산을 착용한 뒤 장비를 고정할 때의 버릇이었다. 박건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느슨하게 미소를 지었다. 교장 선생님도 밥 먹으러 오셨어요. 숟가락을 뒤집어 보이며 비아냥거리더니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냉동 닭튀김 두어 조각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피터팬 칼자국이 가득한 플라스틱 쟁반 위로 힘껏 내리쳤다. 바삭한 튀김이 산산조각 나면서 기름이 사방에 튀었다. 오정환은 걸음을 멈췄다. 벽시계의 초침이 딸깍하고 넘어가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교사 몇 명이 식당 입구쯤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만 결국 뒷걸음질 쳤다. 영문도 모르는 1학년들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조용히 다가간 오정화가 박건우 앞에 섰다. 눈높이가 한 뼘 가까이 차이 났지만 기세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젖은 지붕을 올려다보듯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얼굴을 비스듬히 담았다. 식탁에서 일어난 일은 식탁에서 끝내라. 뭐라고요? 튄 기름, 내가 닦으라고요. 박건우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주먹만 한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다. 누가 시켜요. 그는 식탁을 발로 걷어차려. 박건우는 쟁반을 밀어냈다. 식판과 국그릇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저 멀리 구석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영양사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오정화의 두 눈은 촛불처럼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식판 하나를 잡아들고 쏟아지는 국물을 반 발짝 옆으로 비켜 피했다. 폭력이 닿기 전에 공간을 빼앗는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려놓았다. 박건우는 잠시 그 움직임을 멍하니 쫓다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식당 천장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안전생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평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방송이었지만 오늘따라 기묘하게 공간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식당 내 기물 파손 및 폭력적 행위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박건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교무실에서 누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오정화의 목소리가 두 번째 파도처럼 뿜어져 나왔다. 지금부터 청명중학교는 교장 직속 생활안전팀을 운영한다. 책임은 명확하다. 덮지 않으면 남긴다. 공간이 숨을 쉬듯 미세하게 들썩였다. 박건우는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을 다시 마주쳤다. 생활안전팀. 선생 하나 제대로 못 잡는 학교가 은행소를 던지는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국자 끝이 높이 치켜 올라갔다. 미세하지만 명백하게 난폭한 손목 스냅이 느껴졌다. 주변 학생들이 비명을 삼킬 새도 없이 국자에서 뜨거운 국물이 솟구쳐 올랐다. 모두가 예상한 것은 오정화의 얼굴에 국물이 쏟아지고 화상을 입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국물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기 직전 오정화의 몸이 그림자처럼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팔꿈치로 박건우의 손목을 정확하게 눌러 꺾었다. 국자는 시멘트 바닥을 울리며 떨어졌다. 움직임은 찰나였지만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식당 전체를 관통했다. 박건우는 숨이 턱 막힌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대신 무릎이 먼저 꺾였다. 오정화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과해. 서늘한 명령이 저음으로 귓가에 파고들었다. 박건우는 이를 악물었다. 괴물 같은 위압 앞에서 발버둥 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식당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이 기름때와 섞여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간신히 뱉어낸 목소리가 식당의 기름 냄새와 함께 흩어졌다. 오정화는 손을 놓았다. 걸레랑 세제 챙겨와. 전교생 급식 끝난 후까지 여기 남아서 치워. 혼자. 내가 망쳤으니 내가 수습해. 바로 그때 식당 출입문이 다시 쾅 하고 열렸다. 이소라를 필두로 한 학부모 4-5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그녀들은 이미 학교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증거 영상을 찍겠다며 달려온 참이었다. 카메라 렌즈가 박건우의 퉁퉁 부은 손목과 아직 덜 마른 바닥의 기름 자국을 비추자 이소라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교장 선생님, 지금 학생 폭행 장면이 찍혔어요. 교육청에 증거로 낼 겁니다. 뒤편의 학부모들은 불타는 눈빛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정화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촬영 계속하십시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려 식당 한복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학생이 학우에게 가한 위해 행위, 그로 인한 피해 상황,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약속한 장면까지 모두 기록하십시오. 은폐되면 안 되니까요. 이소라의 눈가에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방금 전까지 교장의 폭력을 잡아내려던 시선이 오히려 박건우가 난동을 부리던 흔적과 방금의 사과 장면만을 담아내고 있었다. 어설픈 편집으로는 오정화의 과잉 제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즉시 깨달았다. 그때 식당 방송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교무부장 최정인의 목소리였다. 방금 상황은 학교 폐쇄회로 영상에도 실시간 저장되었습니다.
학부모께서 필요하시면 원본 파일을 투명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스피커가 틱하고 꺼졌다. 식당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빗줄기는 창문 유리에 더욱 거세게 부딪혔고 바닥에 떨어진 튀김 조각에서 기름이 천천히 식어갔다. 오정화는 교무부장에게 무전기를 톡 건드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됐습니다. 2학년 급식 배식 시작하세요. 교사들이 움직여 학생들을 다시 줄 세우기 시작했다. 박건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걸레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던 학부모들은 더 이상 영상을 녹화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후가 저물 무렵 교무실 복도에는 끈적이는 음식 냄새 대신 세제 향이 스며들어 있었다. 최정희는 퇴근 준비를 하다 창가에 기대어 물끄러미 운동장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잦아드는 가운데 어깨를 축 늘어뜨린 박건우가 마지막 걸레 빨래를 마치고 빈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다. 교무부장은 문틈으로 보이는 교장실을 돌아봤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작은 불빛이 수년간 꺼져있던 교사들의 자존심을 다시 켜는 성화 같았다. 최정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707 전설이 학교로 내려왔다더니 진짜였군.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복도 끝까지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 오정화가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눈길이 복도에 스친 순간 교사들은 이유 모를 힘에 이끌려 다시 허리를 곧게 폈다. 아무런 지시도 위로도 없었지만 그저 그녀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복도에는 긴장과 이상한 안도감이 동시에 흘렀다. 오정화는 운동장 끝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탑을 올리려면 먼저 기초를 다져야지. 한 손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작성한 학교 안전 기록장이 들려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장진호, 두 번째 페이지에는 박건우. 기록은 시작되었고 무너지던 학교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균열을 메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청명중학교의 교무실 불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학부모 회의에서 벌어질 것엔 충돌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비 그친 뒤의 하늘은 낯빛을 되찾았지만 청명중학교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일진들은 뚜껑 열린 음료수를 교실 바닥에 쏟아 부으며 분풀이를 하고 학부모 연합은 본격적으로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그 중심에는 이소라가 있었다. 그녀는 교육청 관계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뭉치를 탁자 위에 늘어놓고는 은색 볼펜으로 빨간 별표를 덧칠했다. 우린 교장을 끌어내릴 근거가 필요해. 그냥 무식하게 압박하면 여론이 우리 등을 돌릴 수도 있어. 확실한 꼬리표를 달아야 해. 이튿날 아침 청명중학교 정문 앞에는 낯선 차량 2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카메라와 삼각대를 꺼냈다. 지역 언론, 스마트 뉴스 취재진이었다. 이소라는 기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학생들 다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대요. 교장이 폭력을 방치한다는 제보도 있고요. 기자는 이미 문제 학교 돌파 취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떠올리고 있었다. 흥분한 채 캠코더 전원을 켠 그는 군 방송 마이크가 있는 행정실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곧장 제지당했다. 교무부장 최정인이 행정실 문을 가로막아서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사전 협의 없는 촬영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우린 공익 차원에서 취재를 합니다. 학교가 뭘 숨기죠. 그러나 질척거리던 실랑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정화가 조용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자의 눈동자를 여유롭게 응시했다. 촬영하려면 학교 측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익이라면 정식 절차부터 밟으시죠.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좀. 학생 안전을 염려한다면 수업 방해부터 중단하십시오. 청명중학교 학생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오정화는 기자의 어깨를 살짝 비켜 지나 복도를 걸어갔다. 기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스산함을 느꼈다.
왜 저 여자 앞에서는 말이 잘릴까? 같은 시각 체육관 뒤편 창고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3학년 반장 조혜림이 울다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창고 한복판에는 깨진 과학 실험용 유리가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학교의 전설로 통하는 문제아 한태진이 서 있었다. 혜림은 자신의 노트북이 짓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제발 돌려줘. 그거 대학 지원 포트폴리오야. 태진은 노트북 모서리를 발끝으로 차 올렸다. 노트북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다 바닥에 떨어져 덜컹거렸다. 그러곤 낮게 웃었다. 이 학교에선 공부한다는 걸 자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오정화가 복도를 지나 체육관 옆문으로 들어섰을 때 깨지는 소리와 여학생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귓가에 꽂혔다. 그녀는 주저없이 창고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에 태진이 고개를 돌렸다. 오정화의 등장에 한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첫날 휴대폰이 산산조각난 이후 그는 교장의 존재를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 오정화는 산산이 부서진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보는 조혜림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혜림아. 심호흡을 해.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태진을 돌아보았다. 태진,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었지. 또다시 시험해 보겠다는 거냐? 태진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오정화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치 밤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거운 기운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으니 넌 이제 내 방식대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거다. 그녀는 품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태진의 눈앞에 내밀었다. 학생 보호 차원에서 봉인해 두었던 내 전학전 기록이다. 이걸 열어야 할까? 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혜림은 떨리는 손으로 산산조각난 노트북 조각들을 모아 품에 안았다. 오정화는 그녀에게 열쇠 묶음에서 작고 둥근 열쇠 하나를 뽑아 쥐어주었다. 도서관 문을 열어봐야 수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품 목록을 만들어. 내일 반드시 고쳐줄 테니까. 혜림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오정화는 다시 태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남아서 치워. 그리고 노트북 수리비는 내가 부담해라. 거절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물 파손 및 협박건으로 공식적으로 기재될 거다. 태진은 결국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깨진 유리 파편 속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검은 교복 바지에 붉은 핏방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조용한 창고 안에는 파편이 긁히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오정화는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창고 문을 닫았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던 기자는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멈췄다. 눈앞에서 벌어진 것은 명백한 폭행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오정화의 냉철한 통제와 태진의 굴복은 시청률을 끌어낼 자극적인 장면 대신 낯선 침묵과 무겁고도 묵직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카메라를 내린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건 좀 다른데? 그날 오후 이소라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이 왜 올라오지 않느냐며 다그쳤다. 기자는 어색하게 말을 흐렸다. 편집할 만한 건수가 좀 애매합니다. 이소라는 불같이 화를 냈다. 학부모 증언 녹취록도 줬잖아요. 기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직접 보니 오히려 학생폭력이 문제더군요. 이소라의 집거실,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힘껏 소파에 던졌다. 전선이 출렁이며 샹들리에의 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단순히 교장 하나 눌러앉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소라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가 떠올랐다. 그동안 자신이 휘둘러온 권력이 서서히 균열되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교장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오정화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체육관 불이 꺼진 어두운 교정 한편에서
태진이 아직도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파편 하나하나를 비추며 느릿하게 움직였다. 그 위로 날카로운 초승달이 차갑게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전쟁터는 총성이 멈추면 끝나지만 학교는 다음 날 종이 울리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707특임단 시절 야간 침투 훈련 막바지에 들었던 대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철보다 더 단단한 것은 자신이 들고 있는 신념이다. 오정화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꿀 내일이다. 마침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봉인된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태진만의 족쇄가 아니라 이 학교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상처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창문 밖, 손전등 불빛이 움직임을 멈췄다. 태진이 파편을 다 치우고 창고 문을 잠그는 모양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둥근 실루엣이 보였다. 미동도 없이 달빛을 온몸으로 맞는 모습이 마치 이 학교에 묻혀있던 오래된 그림자가 처음으로 빛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새벽녘 청명중학교 교내 방송실 스피커에 작은 빨간 불이 켜졌다. 무인 녹음된 안내 음성이 아닌 교장의 진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등교 전의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생활안전팀 전원이 학교 청소와 시설 점검에 참여합니다. 학생도, 교사도, 그리고 희망하는 학부모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학교의 안전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피커가 꺼지는 순간 복도에 스며든 새벽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새 청명중학교를 짓누르고 있던 무기력은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억눌렸던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학생들의 눈빛, 교사들의 숨결,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까지 변화라는 미세한 단어가 촉수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다만 그 변화를 용납하지 않을 세력이 존재했다. 학부모 연합회 회장 이소라는 일주일 뒤 밤거리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장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 질서가 흔들릴 순 없지? 교육청이 안 먹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전화기 너머 굵고 거친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지요. 이 짧은 응답 뒤 통화는 끊겼다. 그리고 며칠 뒤 예정된 수요일 청소의 날 새벽 청명중학교 후문으로 수상한 검은 밴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진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복도 바닥이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새벽이었다. 새벽 5시 반, 동이 트기도 전에 교정은 차가운 물 한 개로 뒤덮여 있었다. 생활안전팀의 첫 공식 활동을 위해 교사들은 등교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모이기로 한 날이었다. 교사들은 두툼한 장갑을 끼고 삽과 먼지떨이를 챙겼고 몇몇 학생들은 쑥스러운 얼굴로 쓰레기 집게를 들었다. 후문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15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는 이소라의 측근으로 알려진 얼굴들도 섞여 있었다. 오정화는 운동장 한복판에서 명단을 점검하다가 먼발치 후문 쪽을 흘긋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회색된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 일부를 흙묻은 손수건으로 어설프게 가린 흔적이 눈에 띄었다. 차량 문이 살짝 열리더니 검은 야구 점퍼 차림의 사내 3명이 무언가 큼지막한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날카로운 바람이 귓전을 스쳤다. 오래전 작전지에서 폭발물 냄새가 섞인 흙먼지를 맡았을 때처럼 오정화의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났다. 그녀는 곧바로 교무부장 최정인을 불렀다. 정인 선생, 후문 쪽 학부모 명단 다시 확인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네, 교장 선생님. 그러나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 이름표를 달고 들어온 사람은 모두 실제 학부모였다. 문제는 밴에서 내린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학부모들 틈에 슬쩍 섞여 교내 공사 중인 창고 방향으로 몸을 숨겼다. 오정화는 태진을 찾았다.
그는 아직도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쓸고 닦을 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태진아, 너와 혜림이, 그리고 2학년 강하윤, 3명만 따로 체육관 뒤편부터 돌며 이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 저희가요. 겁낼 일은 없을 거다. 문제 생기면 바로 무전기로 알려해. 태진은 혜림과 아윤을 불러냈다. 세 학생이 체육관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돌자 창고 문 앞에서 서로 귀를 맞대고 속삭이던 사내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명의 상의 안쪽 셔츠 밑단에 검은 쇠붙이가 살짝 비쳤다. 권총이 아닌 전기 충격기였다. 순간 아윤이 경악한 듯 숨을 들이켰다. 태진은 재빨리 손짓으로 둘을 뒤로 물렸다. 그는 손목에 차고 있던 교장에게서 받은 작은 무전기를 꺼내 눌렀다. 교장 선생님, 창고 앞에 낯선 남자 3명, 무장 확인, 대기 중에. 태진의 다급한 음성이 교장실 무전 수신기에 울리자마자 오정환은 삽을 들고 있던 교사들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공포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되찾은 듯한 피가 뜨거워지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창고 문 앞, 사내들은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길이 50cm 남짓, 끝이 날카롭게 빛나는 쇠 파이프 3개. 그중 하나가 사내의 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새벽의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이 학교 분위기 좀 바꿔달라던데 학생들 눈에 잘 띄는 데다 슬쩍 파손 흔적 남기면 되겠지. 한 사내가 비죽거리며 말했다. 다른 사내는 핸드폰으로 창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커리언. 외벽을 촬영하며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나 교장으로서 책임물을 구실을 남겨둬야지.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공사장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힌 문 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번뜩이는 쇠 파이프 위로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전기 충격기를 움켜쥔 사내의 손목에 얼음처럼 차가운 힘이 맹렬하게 휘감겼고 얇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듯이 울려 퍼졌다. 사내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전기 충격기가 튕겨나가 바닥에서 섬뜩한 스파크를 일으켰다. 나머지 두 사내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민지혜는 날렵하게 자세를 낮춰 한 사내의 복부를 발끝으로 강하게 차올렸다. 쇠 파이프는 허공을 가르며 무시무시한 반원을 그리더니 둔탁한 굉음과 함께 벽에 처박혔다. 남은 마지막 사내가 흉악하게 팔을 휘두르자 그녀는 팔뚝으로 가볍게 막아내고 어깨로 짓눌러 맹렬하게 밀어붙였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목재문이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다. 순식간에 마지막 사내마저 제압당했다. 2명의 사내는 숨이 턱 막힌 듯 헐떡이며 땅바닥에 널브러졌고 손목이 꺾인 사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민지혜를 올려다보았다. 누구냐? 민지혜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청명중학교 교장, 민지혜야. 그리고 너희들이 짓밟으려 한 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다. 그 순간 태진과 예림, 하윤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가 무심코 땅에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발끝으로 툭 차서 멀리 밀어냈다. 그의 눈빛에서는 두려움 대신 묘한 존경심과 희열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똑똑히 보았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폭풍이 사내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듯한 광경을. 주머니에서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를 꺼내 남자들을 꽁꽁 묶은 민지혜는 태진에게 차분하게 지시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 확보해. 이태진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굳게 담은 입술로 굳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두려움을 행동으로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이 학교에서 그가 처음 경험하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용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은 제압된 사내들을 호송차에 태우며 신분을 확인했다. 그들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대행 업체 직원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짜 업체명이 적힌 명함만이 전부였다. 경찰은 즉시 공문서를 요청했고 서류 위조 흔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문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학부모들은 술렁거렸다. 이소라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손끝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 미끄러웠다. 그들 모두에게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였다. 교장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용히 길들일 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갈 때 학교 방송 스피커가 켜졌다. 민지혜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교내 곳곳을 샅샅이 파고들었다. 방금 발생한 외부인의 불법 침입은 경찰의 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잠시 멈춰서 귀 기울이십시오. 그 다음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마다 작고 숨막히는 듯한 숨소리들이 가득 찼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으나 그 모든 공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굳건히 지켜낸다는 사실보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지혜는 파손된 창고 문을 조용히 쓸어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슬며시 뚫리며 교정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그 시각, 경찰서 취조실에서 전기 충격기를 휘두른 사내는 진술서에 이름조차 쓰지 않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다. 형사는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었다. 누가 시켰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돌린 채 굳게 담은 입술을 더욱 앙다물었다. 그러나 형사는 책상 위에 올려진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거기에는 벤의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통화 녹취록이 떠 있었다. 교육청이 안 먹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알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지요. 사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자의 이름을 겨우 뱉어냈다. 형사는 그 이름을 조용히 수첩에 적었다. 이소라 잉크가 스며들며 글자가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청명중학교로 돌아오는 순찰차 안에서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학교를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이름 없는 누군가의 그림자 같은 용기라는 것을. 교장은 이미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용기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씨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청명중학교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문은 한밤의 화재 경보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경찰이 불법 침입자를 체포한 바로 다음 날 지역 맘카페에는 교장이 교내에 흉기를 숨겨놓고 학생을 협박했다는 자극적인 글이 올라왔다. IP 추적도 하기 전에 민지혜는 이미 작성자가 누구일지 짐작하고 있었다. 이소라, 마지막 발악이군. 오전 10시, 교무실 복도 창문 밖으로 형형색색의 비닐 깃발이 거세게 물결쳤다. 청명교육연합회가 소집한 긴급 집회였다. 폭력 교장 퇴진을 외치는 피켓 아래에는 방송국 카메라가 매서운 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교사들은 창문에 바싹부터 불안한 표정으로 술렁거렸다. 최정인 교무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수업 진행이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김민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학생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 학교 교실은 그 누구에게도 점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무실 스피커를 켜고 평온한 목소리로 전교 방송을 내보냈다. 학생 여러분, 현재 학교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3교시까지는 교실에서 대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한 줄의 방송이었지만 복도에 떠돌던 불안감이 잠시나마 잦아드는 듯했다. 점심시간 직전, 지역 케이블 TV 스마트 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자막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떠올랐다. 청명중학교 민지혜 교장, 학생에게 무술시범 중 과잉체벌 논란. 화면에는 1학년 남학생이 휘청거리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었다.
민지혜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익숙한 영상이었다. 바로 태진이 첫날 쓰러뜨렸던 스마트폰 영상의 악의적인 역편집 버전이었다. 민지혜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편집 기술이 날로 좋아지는군. 그녀는 즉시 경찰서 미디어 범죄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불법 촬영물 편집 및 유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 요구서를 보냈다. 서류가 전송되는데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집회소음이 벽을 쉴 새 없이 울리던 바로 그때 3학년 일반 교실에서 낯선 움직임이 일어났다. 조혜림은 칠판에 교실 안전자치 매뉴얼이라고 적고 한태진은 창문을 꼼꼼히 확인하며 친구들에게 혹시 모를 투척 위험에 대비해 책상 간격을 넓히자고 침착하게 지시했다. 2학년 강화유는 복도 소화기를 점검하며 화재 대피 루트를 안내하는 손글씨 안내문을 정성스럽게 제작해 붙였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아이들도 태진이 묵묵히 바닥에 책상을 끌어다 튼튼한 안전벽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따라 움직였다. 분량과 모범 성적, 그리고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어색하게 무너져 내렸다. 어느새 교실은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견고한 방공호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정문 집회 한복판에서 이소라는 경찰 저지선을 몇 번이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학부모에게 학교 출입 금지라니 말도 안 됩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가 은밀하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회장님, 경찰이 그 녹취록 확보했대요. 이소라는 화들짝 놀라 흠칫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억지스러운 소리를 질렀지만 기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불법 침입모의 녹취 파일이 단독 타이틀로 다른 언론사에 뜬 것이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오후 3교시가 끝나갈 무렵 교실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동규였다. 전교생이 놀라서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나, 박동규다. 오늘 집회 때문에 다들 불안하지? 근데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장이 날 어떻게 했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다. 내가 사고치고 내가 사과했다. 그는 분명 몹시 떨고 있었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뱉어내듯 힘주어 말했다. 학교를 박살내면 결국 우린 졸업장 하나도 부끄러워질 거다. 난 그딴 거 더는 싫어졌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흩어져 울리던 박수가 이내 웅장한 합창처럼 커져나갔다. 그 소리는 창문 밖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정문 집회단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그들 뒤편으로 학생들의 손글씨 팻말이 번쩍 들어 올려졌다. 우리는 배울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창문을 사이에 두고 내건 작지만 힘찬 현수막이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경찰은 오후 1시 30분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소라를 이미 연행했다. 카메라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소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학교 안, 민지혜는 방금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교사들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조금씩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잔재들은 더욱 거세게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굳건히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칠판에 4글자를 힘주어 적었다. 귀감, 구감, 거북이 등딱지 같은 반석 위에 거울을 얹어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아이들에게 새겨질 등짐입니다. 같은 시각, 구속 영장 심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불법 침입 사내 중 한 명은 깊은 후회에 잠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지침과 이전 단락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단락을 작성하겠습니다. 특히 등장인물의 이름 변경 사항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원본 내용의 의미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문장 구조와 표현을 다듬겠습니다. 민지혜는 변호사에게 짧은 편지를 건넸고 우리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었다.
편지 끝에는 낯선 계좌번호와 함께 부패한 교육청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사는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성 권력의 뿌리를 뒤흔들 조짐을 보였다. 뒤늦게 기자들은 교장 오정화의 과거 프로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전역 기록이 군사보안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듯했다. 그날 밤 학교의 모든 조명이 꺼진 뒤에도 교장실에서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정화는 학생 안전 매뉴얼 개정 초안을 마무리하며 문득 창가로 다가갔다. 잔잔한 가을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운동장 위에는 한태진, 김혜림, 박하윤 세 학생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낡은 농구대를 페인트로 칠하고 있었다. 농구대 백보드에는 커다란 글씨로 우리가 지키는 학교, 우리가 만드는 내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오정화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불빛 아래에 놓았다. 한태진의 전학전 기록, 아직 봉인이 풀리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토닥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과거 기록만으로 재단될 수 없어. 변화라는 새로운 기록이 덧씌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지. 그리고 펜을 들어 봉투 위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폐기 예정. 30일 후 새벽 4시 59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59분, 교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 밖에는 파란 교복 차림의 태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 담임 선생님 도장 받아왔어요. 노트북 수리비가 제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오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미 변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제 기록은 아직 안 없애셨나요? 왜냐면 보정화는 창문 밖 하늘을 가리켰다. 첫새벽 붉은 선이 퍼지며 동이 트고 있었다. 태진아, 새벽이 온 걸 완전히 믿으려면 태양이 저기까지 다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지켜봐야 해. 이태진은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는 오정화가 처음 만났던 굳게 닫힌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오정화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학교 방송실 예비 열쇠다. 다음 주 수요일, 너희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전교에 들려주렴. 태진이 떠난 뒤에도 오정화는 하얀 커피잔을 비운 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 외곽의 새벽 공기는 얇지만 단단했다. 멀리 아직 절반쯤만 밝아진 하늘 아래 학교 외곽 도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오정화의 눈빛이 다시 강철처럼 수축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겠지.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새 이름을 적었다. 부패교육청 간부 권한준, 권력 충돌 예상, 2주 내 교육청 감사, 외부 정치 로비 필기구 끝이 힘있게 꺾였다. 폭풍은 잠시 쉬어갈 뿐 더 큰 소용돌이로 몰아치기 전에 고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청명중학교는 더 이상 무력한 학교가 아니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변해가는 과거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새벽 옷깃을 여미는 정각, 학교 종이 첫 울림을 토했다. 낡은 종소리인데도 그날따라 장엄한 금속 울림이 푸른 하늘로 쩌렁거리며 퍼져나갔다. 그것은 전쟁의 경보가 아니라 새로운 날의 선언 같았다. 비가 올 듯 짙은 구름이 서울 외곽 하늘을 드리운 금요일, 학교 앞 가로수 잎사귀가 뒤집히며 바람에 휘날렸다. 그날 오전 7시, 교무실 팩스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감사 예고 통보서. 감사 범위, 교무, 학생, 회계 전부. 방문 예정일 14일 후 월요일 오전 9시 단 4줄의 글이었지만 종이 한 장이 교무실 텀블러들을 떨리게 했다. 최정인 교무부장이 공문을 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오정화는 이미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쪽은 교육청 감사 담당 관실이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 조사국이었다. 교장 선생님, 감사 준비는 어떻게? 감사는 두려울 때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을 때 두려운 겁니다.
오정환은 교사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줍시다. 같은 시각 방송실 열쇠를 받은 한태진은 노란 봉투를 들고 교장실을 찾았다. 교장 선생님, 그 기록 사흘 만에 폐기할 수 있을까요? 오정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봉투를 들어 올렸다. 짧게 뜯어낸 뒤 흰 종이 뭉치를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하얀 설벽처럼 흩어졌다. 오늘부로 넌 과거를 짊어지지 않는다. 대신 청명중을 떠나야 한다에 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 기간 동안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정환은 모든 학년 대표와 학부모 자원위원, 교사들을 소집해 귀감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투명 서류 공개, 회계 장부 시설 점검표, 생활기록부까지 열람 요청 시 무조건 복사본 제공, 옴부즈맨 교실, 외부 변호사 공인 회계사가 학교에 상주하며 실시간 자문, 학생 주도 감사 브리핑. 감사 첫날, 전교생 대표가 학교 운영 현황을 직접 발표한다. 교사들은 이 정도면 감사단이 할 일이 없겠는데요? 라며 놀라워했지만 오정환은 고개를 저었다. 일이 없게 만들 겁니다. 대신 그 빈틈으로 진짜 부패 고리를 드러내야죠. 사흘 뒤밤, 교육청 간부 권한준의 검은 세단이 대학가 외진 주차장에 멈췄다. 조수석에 탄 이는 구속 기소된 이소라의 변호사였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교장 쪽에서 권위까지 끌어들인다는데 권한준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낮게 뇌까렸다. 학교 하나 뒤집자고 감사팀 전원 매수 안 했겠지? 불똥 떨어지기 전에 주범을 바꿔 끼우는 거야? 주범이요? 한태진이라네. 불량 전과 많다며? 걔한테 죄 뒤집어 씌우면 끝나의 권한준은 뒷좌석 서류 가방에서 가짜 CCTV 조작 시나리오 문건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 순간 맞은편 건물 옥상 환풍구 뒤에서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김혜림이었다. 과학 동아리에서 망원 줌렌즈를 빌려 들고서 예림은 사진 파일을 들고 교장실로 달려왔다. 오정환은 로딩되는 사진을 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근데 교장 선생님, 감사 전에 기자들한테 흘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 감사 첫날 아침 9시 정각, 교육청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내가 찍은 원본 파일, 무편집 영상. 그리고 오정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군용 USB를 꺼냈다. 권한준이 과거 납품 비리로 징계 위기에 받았던 자료. 공개 정보지만 이 튄 기록은 다시 빛을 봐야 의미가 있지? 감사 전주 금요일, 교장은 학교 강당을 열어 학생 브리핑 리허설을 진행했다. 태진, 예림, 하윤, 박동규까지 무대 위에 섰다. 태진, 학생 안전 지표 개선 56%. 예림, 예산 투명 공개율 100%. 하윤, 학업 생활 상담 건수 3배. 동규, 폭력 사건 연루 건수 발생 30% 감소. 연습 내내 손이 떨리던 동규는 결국 마이크를 꽉 쥐고 말했다. 전 학교가 사람 바꾼다는 거 믿게 됐습니다. 강당 뒤편, 교사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감사 아침, 회색 정장을 입은 감사단 12명이 교문을 들어섰다. 동시에 교문 맞은편에는 기자 30여 명이 몰려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한복판에 오정화와 학생 대표 4명이 걸어나갔다. 감사단 여러분, 시작 전에 저희가 학교 현황을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단장은 당황했다. 학생이. 청명중학교는 학생이 주인입니다. 오정화의 말이 끝나자 태진이 USB를 꺼내 감사단 노트북에 꽂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30일간의 학교 변화를 담은 데이터 그래프와 CCTV 원본 영상, 그리고 권한준과 이소라의 녹취 파일이 순서대로 재생됐다. 감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교육청 인사 문제인데 결정타는 정문 쪽 기자회견장이었다. 예림이 촬영한 밤 주차장 회동사진과 권한준 비리 기록이 실시간 생중계됐다.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해시태그는 샵사인 청명중 아이들이 지킨 학교.
점심 무렵 권한주는 감사단 내부 보고를 받다 황급히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이미 통화 녹취 영장이 집행 중이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도심 터널 앞에서 세단을 가로막았다. 권한준 국장,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권한준은 고개를 들었지만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울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 뒤편 현수막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부패보다 큰 교육은 없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감사단은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단 이틀 만에 감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명중학교는 전국 최초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입증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던 교무부장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스승의 어깨에 형형색색의 물감을 흩뿌리며 축하의 낙서를 새겨 넣었다. 오정환은 강당 뒤편, 인적 없는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벅찬 환희와 열광적인 축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스르륵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유리 천장 너머로 한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학교 이름처럼 청명한 하늘이었다. 감사 종료 다음 날 학교 구석진 상담실에서는 오정화와 한태진, 단 두 사람만을 위한 조촐한 졸업식이 열렸다. 오정화는 작은 상장 하나를 한태진에게 건네주었다. 한태진, 청명중학교 생활안전팀 팀장. 그 헌신과 모범적인 태도를 기려 이 상을 수여합니다. 변화는 기록보다 강하다의 태진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교장에게서 받았던 열쇠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저보다 더 필요한 친구에게 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귀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니까. 며칠 후 청명중학교 교정 한켠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화강암 비석 위에는 동그란 거북이 등껍질 문양과 거울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거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지키는 학교, 내가 비추는 내일. 제막식이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오정화는 한적한 복도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는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낡은 농구대를 수리하고 있었다. 흔들거리던 농구대가 마침내 곧게 세워지자 아이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기쁨을 나누고 공을 힘껏 던져 올렸다. 오정화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이겼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축구공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와 창문 아래 난간에 부딪혔다. 깜짝 놀란 1학년 학생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오정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공을 학생에게 던져주었다. 공은 파란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 곡선이 끝나는 곳, 낡은 학교 종이 맑고 청아한 소리로 울려 퍼졌다. 새 학기가 밝았다. 복도 창틀에 심어진 진달래 새순이 돋아나는 3월, 청명중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문제아 전입 신청 연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 정치인들이 교육 문제를 들고 표심을 자극하며 학교를 다시금 전장으로 만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는 낯선 현수막이 내걸렸다. 혁신학교? 택도 없는 소리.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현수막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정화는 교문을 지나 현수막을 확인하더니 관리소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교육기본법 12조에 따라 학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 철거하세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인해 사다리를 꺼내 들었다. 지역의원 박문수는 선거사무소에서 비서를 불렀다. 청명중학교 때문에 학부모들 여론이 아주 예민해졌어. 학교를 우리 편의 성과로 묶어야 해.
그는 혁신학교 간판만 따내면 공약의 절반은 달성한 것과 같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정화에게는 청명교육연합회, 즉 지역 유지 자녀를 둔 학부모 세력이 면담을 요청해왔다. 교장 선생님, 혁신학교 신청만 하시면 예산도 늘고 시설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오정화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외부 지원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든 꿀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치는 무너질 때도 한순간입니다. 학생회장은 전교 임시총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혁신학교 논란을 토론 안건 1호로 상정했다. 1학년 대표, 지원금은 좋은 거잖아. 3학년 대표, 돈을 받으면 대신 학교 운영에 간섭받을 수도 있어. 2학년 예림, 자치가 무너지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 흔들려 투표 결과 학생 78%가 혁신학교 반대를 선택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외주 줄 수 없다. 며칠 뒤 SNS에는 속칭 707 교장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유출되었다.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가득했다. 훈련소 구타 전력, 교단 자격 미비, 보조금 유용 등. 하지만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예림은 밤새 루머 발언 계정을 추적해 IP를 역추적했고 지역 선거 캠프 인터넷 서버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퇴진, 하윤과 함께 긴급 대책방을 꾸렸다. 명칭은 거북이 방패, 터틀 실드. 천천히 움직이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오정화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인사와 은밀히 면담했다. 가짜 뉴스 유포, 허위 사실 유포, 허위 문서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증거 파일에는 서버 로그, 전송 패킷, 그리고 선거 캠프 내부 메신저 대화 캡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바로 나옵니다. 그날 오후 4시, 2학년 복도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서류 더미와 전선이 엉킨 창고 앞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학생 자치방재팀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태진이 소화기를 잡고 거침없이 연기를 진압했고 하윤은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했다. 예림은 창고 안에서 용접기와 페인트통을 발견했다. 누군가 급하게 불씨만 남기고 도망친 흔적이 역력했다. 교장실로 연락이 들어오자 오정화는 즉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이어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사흘 뒤 경찰이 박문수 캠프를 압수수색했다. 서버에서 청명중 심리전략 폴더가 발견되었다. 박문수는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화면에 찍힌 내부 회의 영상에는 교장 그만두면 내가 추천한 인물을 앉힐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그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SNS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샵7 07 교장 그녀가 지켰다가 전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흐린 오후, 학교 정문에서 박문수 지지자 몇몇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 현관 앞에 학생 자치 존중 피켓을 들고 굳건히 버티고 섰다. 이소라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진 학부모들이었다. 그들은 정치 깃발을 보는 즉시 외쳤다. 아이들 배움터에 선거를 끌고 오지 마세요. 피켓은 마치 파도처럼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외부 세력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오정화의 과거가 슬며시 흘러나왔다. 중앙일간지가 707 출신 교장, 특수전에서 교육전으로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냈다. 기사는 비리 폭로가 아닌 군사기밀의 범위를 지킨 선에서 교장의 공공윤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댓글에는 예상외로 찬사가 쏟아졌다. 강한 사람이 학교를 지켜야 한다. 교장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다. 오정화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기사 마지막 줄에 짧은 서면 답변만을 남겼다. 저는 무기를 내려놓는 대신 아이들이 들 책과 꿈을 들었습니다. 4월,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운동장을 하얗게 뒤덮을 때 청명중학교 학생회는
작은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는 청명교육조례. 학교 스스로 만든 자율규범을 지역교육청이 공식조례로 채택해달라는 청원이었다. 회의 끝 무렵 오정화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오늘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심, 탐욕, 두려움. 그것들과 싸우려면 아이와 어른이 같은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 방패가 바로 자치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박동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 다음 싸움은 언제 시작됩니까? 오정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시작되었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너희가 지휘관이다. 밤이 깊어지자 강당에 불이 꺼졌다. 그러나 운동장 한켠에 자리 잡은 거북이 기념비, 그 거울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아이들은 각자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오정화가 굳게 믿어온 단 한 가지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임이 씨앗이 되고 씨앗은 스스로 싹을 틔운다. 그리고 새벽 등굣길 첫 버스가 멈춰 설 무렵 교장실 유리창 너머 오정화는 조용히 교목 앞에서 맹세했다. 청명을 넘어 청명까지 맑고 맑은 시대만을 너희에게 남기겠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새벽 하늘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벚꽃이 지고 푸른 이파리가 교정을 짙게 물들인 5월, 청명중학교 앞 도로에는 매일같이 방송국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문제학교, 기적의 변신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전국을 돌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색한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교장 오정화의 시선은 더욱 멀리 교문 너머의 미래를 꿰뚫고 있었다. 지역교육청 대강당에서는 청명교육조례에 관한 공개 공청회가 열렸다. 축사 대신 학생회장 이하늘이 단상에 올라 또렷한 목소리로 조례 초안을 낭독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 3자 협의체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외부 정치, 상업단체의 학교 활동 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자치 규정 위반 시 학생 법정 대리인 또한 공동 책임을 진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일부 지역 의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굳어진 표정들 사이에서 특히 낯선 정당의 문양이 새겨진 명패를 든 박철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학생들이 만든 규정이 어떻게 조례가 될 수 있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선례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하늘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우리의 학교에 대한 결정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잔잔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며칠 뒤 박철수 의원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례 반대 인터뷰를 쏟아냈다. 청명중 모델은 사회주의식 학생 통제입니다. 그의 강경한 발언은 삽시간에 포털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댓글창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심지어 교장 오정화가 군사 독재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시각 오정화는 학교 옥상에서 체육부장과 함께 낡은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에 낡고 색이 바랜 태극기를 새 천으로 갈아주는 동안 교장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교육청, 언론, 심지어 협박성 익명 전화까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밤샘 평의회를 열었다. 우리가 아이들의 방패처럼 서줘야 합니다. 조례의 본질은 간섭 금지예요. 전국 교사들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다. 전 교육과정 공개 수업 주관을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반대 진영이 학교의 투명성을 의심한다면 전 교실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겠다는 배수진이었다. 공개 수업 첫날, 대구, 광주, 부산에서 온 교사 연수단 버스 세대가 교문 앞에 멈춰섰다. 지방 언론인, 시민단체,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들까지 교실 뒤 창틀에 서서 수업을 지켜봤다. 1학년 사회 시간, 선생은 칠판이 아닌 뒤편 화이트보드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칠판은 학생 자치 게시판으로 비워두고
대신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학습 가이드가 붙어 있었다. 참관자들은 놀라움에 웅성거렸다. 교사가 중심이 아닌데도 수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교육청 본회의 전날 밤, 박철수 측은 막판 여론몰이를 위해 토론회를 급히 열었다. 청명중 조례는 현행교육법 위반이라는 변호사의 법리 분석을 내세웠다. 그러나 토론회장 뒤편 스크린에 예정에 없던 파란 화면이 떠올랐다. 거북이 방패팀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공개 수업 데이터를 송출한 것이다. 45분 수업 중 교사 발화 30%, 학생 발화 60%, 학습 성취도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8% 상승. 숫자는 감정적인 선동보다 강력했다. 시청자 채팅창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박철수 측 변호사는 당황한 듯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교육청 본회의장, 조례 찬반표 대결은 6대6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다. 의장을 맡은 교육감은 수많은 시선 앞에서 마지막 한 문장을 읽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청명중은 그 목적을 증명했습니다. 의사봉이 힘차게 내려쳐졌다. 찬성 7, 반대 6, 조례안이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 학생들은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막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통과 이틀 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청명 모델 워크숍이 열렸다. 다음 주에는 전북, 강원, 충청 순회 연수 일정이 잡혔다. 교육 칼럼니스트들은 학생 자치 2.0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청명형 자치를 법제화 검토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빠른 확산에는 항상 반동이 따르는 법 몇몇 대형 사교육 업체가 교실 자치가 학력 저하를 야기한다며 언론 광고를 집행했다. 심야 라디오에는 청명중 출신 교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가짜 제보가 흘러나왔다. 오정환은 전국 확산에 앞서 투명성 실험을 제안했다. 매주 한 차례 수업 하나를 랜덤으로 선정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라도 접속해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첫 라이브는 2학년 과학, 주제는 도심 미세먼지 측정 프로젝트였다. 학생들은 스마트 센서 데이터로 그래프를 만들고 현장 시청자 질문을 실시간 채팅으로 받아 토론했다. 방송 종료 후 실시간 접속자 12만 명, 현장 질문이 수업을 뒤흔든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헤드라인이 포털을 채웠다. 투명성 실험이 인기를 얻자 사교육업체연합은 공정위의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명중을 교육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했다. 무료 공개 수업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논리였다. 교육부는 난처해했다. 하지만 거북이 방패팀은 또 다른 데이터를 내놓았다. 공개 수업 후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과제를 찾기 시작하며 사교육 시장이 짧은 문제풀이 위주에서 탐구형 코칭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이다. 늦은 밤, 교장실 전화가 울렸다. 상대는 교육부 장관 직속 자문위원. 오 교장님, 청명 모델 전파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정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정책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학생 스스로 기둥이 되는 학교입니다. 관료제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정책은 또 다른 간섭이 될 뿐입니다. 그 간극을 메울 조언 직접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각 학교가 자기 방식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여백의 조항을 남겨두십시오. 수학이 넘어 고요가 흘렀다. 잠시 뒤 상대는 단호히 말했다. 검토하겠습니다. 새벽 2시 복도를 떠돌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 중앙기념비, 거북이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학생 2명이 눈에 들어왔다. 1학년 신입생들이었다. 그들은 거울 속을 바라보다 거울 가장자리에 붙어있던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다음은 내가 바꿀 차례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포스트잇은 곧 또 다른 색종이로 이어졌다. 나만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지역 문제 해결, 새로운 학습 동아리 제안.
거울 주위가 다채로운 꿈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가 끝나고 오정환은 운동장 한쪽에서 학생들 발표 리허설을 지켜보다 뒤돌아섰다. 교무부장이 다가와 물었다. 교장 선생님, 이젠 정말 전국이 움직일 것 같아요. 두렵진 않으세요? 오정화가 고개를 저었다.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에요. 멈춰서는 것이죠. 우리는 거북이처럼 느리게라도 앞으로 갈 겁니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행정실로 향했다. 새로 바뀔 청명교육졸의 정식 공포 최종 서명을 위해 발걸음이 창틀 사이로 비친 햇살 위를 밟고 지나갈 때 교내 스피커에서 예림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점심시간, 거북이 방패팀이 주관하는 내가 꿈꾸는 학교 오픈 포럼이 열립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방문객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속 청명중학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에 섞여 작은 파문이 교실 창문을 흔들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중학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국의 교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국가정책 실험학교 1호 지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청명중 운동장 스피커 위에 있던 까치는 우짖으며 날아올랐다. 관료들이 붙인 이름은 자치기반혁신 시범 사업이었다. 그러나 학교 담장 안에서는 모두가 전국 청명 프로젝트라 불렀다. 뜻밖에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작은 농촌 지역 초등학교였다. 그곳 교장은 매일 새벽 6시에 청명중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네트워크 세팅과 라이브 장비 대여 방법을 물어왔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오정환은 머리칼이 조금씩 더 하얗게 새는 기분이 들었다. 전국에서 울리는 질문은 한결같았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그녀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다. 학생에게 묻고, 교사가 듣고, 학부모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간명한 문장 속에는 노고가 숨어 있었다. 각 학교가 처한 정치, 예산, 문화의 토양이 달랐고 토양마다 씨앗을 뿌리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이다. 컨설팅 요청이 빗발치는 틈바구니에서 오정환은 자신이 어느새 책상보다 기차 좌석에 더 오래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월 첫째 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책보고회 자리. 회의실 양옆벽에는 학생 중심 미래 교육 같은 구호가 붉게 인쇄된 배너가 걸려 있었다. 교육부 차관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려한 그래프를 넘길 때마다 오정환은 문득 이 공간에 흐르는 공기가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실감했다. 모든 숫자가 가능성을 말하지만 정작 굳은 손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를 만져본 적이 없을지 모른다는 이질감이었다. 보고회가 끝난 뒤 차관은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 조직이 커질수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촘촘해야 합니다. 전국 모델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중앙 통제력이 필요해요. 오정환은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았다. 멀리 청명중 교종이 울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오정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통제는 관리자에게 편리함을 줄 뿐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각 학교가 스스로 실패할 권리까지 끌어안아야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오래전 707특임단 시절 작전 지도를 적시던 짧고 명확한 한마디가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불필요한 장황함 대신 핵심을 꿰뚫는 간결함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회의에서 돌아온 오정화에게 청명중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왔다. 자매 결연을 맺은 강원도 산골의 한 중학교에서 첫 온라인 라이브 수업 도중 접속이 끊겼고 동시에 악성 코드가 전체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것이다. 오정희가 네트워크 로그를 확인하자마자 거북이 방패팀은 즉시 야간 온라인 비상회의에 돌입했다. 예림은 2대의 모니터를 연결하여 트래픽을 추적했고 태진은 전국 기술아리 네트워크 채팅방에 구조를 요청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해킹 루트가 한 사교육업체 서버를 중계지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청명 프로젝트가 확대될수록 기존 교재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판단한 그 업체는
시범학교의 첫 수업을 고의로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파일을 복구하고 방화벽을 세우는 동안 학생들의 눈 밑에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해킹 사고가 언론에 알려지자 사교육업체 대표는 외주 개발사의 일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거북이 방패팀은 서버 접근 로그와 내부 슬랙 대화를 디지털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예림은 USB를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교과서를 찢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 너머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언 후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오정화는 전국 교사들의 응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전국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서울 강북의 한 시범학교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성적을 어떻게 대학 입시 자료로 환산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고 일부 학부모는 결국 내 아이만 손해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청명중 학생회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아리장 하유는 평가 표준을 설계하지 않으면 자치는 불평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던 태진은 자유를 표준화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교내 강당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원탁에 둘러앉아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무대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오정화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707 시절, 우리는 작전마다 서로 다른 임무와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였죠. 팀 전체가 살아 돌아오는가,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두가 배움에서 탈락하지 않는가입니다. 그녀는 칠판에 탈락 제로 드라프아웃 라는 단어를 적었다. 모양은 달라도 목표는 같으면 됩니다. 결국 학교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같다면 우리는 한편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장벽처럼 맞서던 두 의견을 동시에 포용하는 듯 했다. 하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평가를 획일화하려 했다기보다 나고자를 만들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를 지키려면 동료가 뒤처지지 않게 챙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열흘 뒤 청명중은 제로 드롭아웃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안내서를 전국 시범학교 네트워크에 배포했다. 핵심은 간단했다. 학생이 프로젝트 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벗어나면 동료 멘토팀이 자동으로 견인 플랜을 가동하고 교사는 조력자로만 참여한다.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가 낙오를 막는 방식이었다. 7월, 전국 시범학교 숫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제주 바닷가 초등학교에서는 해녀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프로젝트가, 전남 섬마을 학교에서는 순환구조대와 연계한 안전실습이, 그리고 강원 산골 학교에서는 숲해설사 자격증 과정을 수업으로 접목한 사례가 잇따라 소개되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자치꽃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오정화는 오랜만에 청명중 옥상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하늘 아래 기념비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운동장 한복판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교육부 장관이었다. 교장 선생님, 여백의 조항을 포함한 법령 초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오정화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이 붉은 궤적을 남긴 자리에는 금세 별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정책은 아이들이 바닥에 그린 낙서보다 빨리 바뀝니다. 현장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길을 다시 만들어 갈 겁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기념비 앞에 잠시 섰다. 거울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다음은 내가 바꿀 차례라는 포스트잇은 여전히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십 장의 새로운 색종이가 더해져 있었다. 통제 대신 여백, 경쟁 대신 견인.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거울 속 자신의 반백이 성긴 머리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 훈련 때처럼 또렷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여름방학 직전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이었다. 10대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메우고 거북이 기념비 주위로 달려온 아이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셔터 소리가 파도처럼 번질 때 오정환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또 다른 장을 열었다. 전쟁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에게 방패와 지도, 그리고 여백을 건넸다. 이제 그들이 그려나갈 길을 지켜볼 차례다. 그녀가 천천히 교문을 지나갈 때 바람이 불어와 벚나무 잎사귀 대신 새파란 여름잎이 부딪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숲이 자라나는 첫 숨결 같았다. 어느새 청명중은 단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전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이름 없는 숲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청명중 교무실은 비어있을 틈이 없었다. 전국 시범학교에서 초청장을 보내왔고 각 학교 대표들은 청명 모델 연수를 듣기 위해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몰려들었다. 운동장 스탠드에는 천막이 쳐지고 프로젝트 전시 부스가 열렸다. 진열대 위에는 제주 미역 생태지도, 전남 갯벌 지역 모형, 충북 소나무 해충 데이터베이스가 나란히 놓였다. 3년 전만 해도 청명중 복도에 가득했던 욕설 낙서 대신 이제는 자치의 씨앗을 심다 같은 손글씨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다. 오정환은 중앙 천막 뒤편 조용한 커피 스탠드에서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싼 채 서 있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손끝은 차가웠다. 전국 모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흐르는 기쁨 한편 자신이 앞장서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을 실감할 때마다 몸이 붕 뜨는 듯한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이 흐름에 그녀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 교장실 책상에 놓인 정년 안내 공문이 날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오 무렵 거북이 방패팀이 주관하는 실패 사례 공유 세션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 선 태진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저희는 해킹 사고를 겪으면서 시스템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고자를 만들지 않는 제로 드롭아웃 원칙은 데이터를 잃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강당 바닥이 갱도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이윽고 질의응답 시간, 충남의 한 교사가 손을 들었다. 자치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만약 큰 사고가 나면 학생들이 짊어질 짐이 과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태진은 질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책임이 무거우면 짐을 나눠집니다. 견인 플랜은 한 학생이 아니라 공동체가 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예림이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였다. 해킹 사고 당시 팀 간 실시간 지원 로그, 실패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그래프가 화면 가득 펼쳐졌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묵묵한 긍정의 끄덕임이 교차했다. 세션이 끝난 뒤 복도로 나오는 길목에서 학생 자원 스태프들이 종이 부채와 얼음물을 나눠주었다. 그들 중 막 입학한 1학년 강선우가 오정화를 붙잡았다. 교장 선생님, 내년에 저희도 전국 라이브 수업해도 돼요? 동아리에서 도심 공기 청정 식물벽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눈동자 가득 뜨거운 열망이 찰랑거렸다. 오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문득 불안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의 열기를 내가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질녘. 운동장 기념비 앞에서 작은 야외 무대에서 마무리 콘서트가 열렸다. 박동규가 기타를 잡고 바람의 노래를 연주했고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석양이 붉은 장막을 들이우듯 학교를 감싸 앉아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오정환은 무대 뒤편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봉투에는 전국 청명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라는 명칭과 함께 자문단장 임명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임명장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밤이 깊어지자 교장실 창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이 교정을 가득 채웠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그 옆 종이컵 안에는 식어버린 냉커피가 담겨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정인 교무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직서 초안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오정화를 바라보았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의 조용한 물음에 오정화는 창밖을 응시하며 답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뿐입니다. 숲이 무성해졌으니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뿌리를 뻗어야 할 때이지요. 최정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모두가 교장 선생님의 든든한 방패를 믿고 달려왔는데 오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의 방패가 아이들의 머리 위를 덮는 그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방패는 스스로 들 때 비로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전국 법령 초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최종 발표문에는 여백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 학교는 자치 규범을 지역 맥락에 맞추어 재설계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발표가 있던 날 밤 청명중학교 기념비 거울에는 축하 메시지가 끝없이 붙여졌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연필로 작게 써놓았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아직 지도가 필요해요. 오정화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 교장 직함 옆에 전국 청명 프로젝트 자문단장 겸임이라는 직함을 덧붙였다. 복도 게시판에 3개의 명패가 나란히 걸린 순간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방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언제든 기댈 수 있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첫 시범학교 선과 공유회가 제주도에서 열렸다. 출발 전날 새벽, 오정화는 텅 빈 교실들을 하나씩 돌아보았다. 칠판에 남은 분필가루, 창가의 선풍기 바람에 흩날리는 시험지, 그리고 구석에 붙어있는 또 다른 포스트잇.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지도를 그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분필 하나를 집어들고 칠판에 단 한 줄의 글을 남겼다. 지도는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다. 다음 날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학교 정문을 나설 때 거북이 기념비 거울이 떠오르는 해를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 빛이 버스 창문에도 스며들어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동자 위에서 반짝였다. 청명중학교는 이제 단순한 학교 이름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질 가능성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었다.